지난 2007년 10월 2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7 미래성장동력 산업전.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과학기술이 한자리에 다 모였다. 미래성장동력 관련 사업단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총 62개 기관이 참가해 우리나라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2007 미래성장동력 산업전. 앞으로 10년, 20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인지 치열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앞으로 이런 미래 성장 동력 이런 산업이 발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자원이 없고 또 우리는 기술력으로 커야 될 나라고 또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이런 어떤 동력이 뒷받침되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큰 우리 역할을 할 겁니다. 기술 분야가. 2007 미래성장동력 산업전에 참가한 연구기관 중 관람객의 시선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것은 바로 로봇 분야였다. 특히 사람을 꼭 닮아 자연스럽게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준 에버원. 인조로봇 에버원의 표정과 손짓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조금 멀리서 보면 완전히 진짜 사람 같고 이제 손 동작 같은 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렇게 눈동자만 움직이면 진짜 이거 완전 사람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마다 미래를 구현한 모습에 신기하고 놀랍기만 하다. 하체마비 장애인들을 위해 개발된 로봇. 인간의 삶이 더욱 편리하도록 지원하는 공학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진 로봇들. 음료수를 권하는 모습이 친근하기까지 하다. 딱 좋아. 공학기술 분야에서도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봇 공학기술 분야. 우리나라의 로봇 과학기술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있다. 바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임지로봇 사업단. 연구실 전체가 다양한 로봇으로 꽉 들어차 있다. 로봇의 모양부터 움직임, 느낌, 생각까지 모든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임지로봇 사업단. 이날은 임지로봇의 움직임, 특히 팔, 손의 움직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건 뭐죠?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 핸드로서 사람 손의 모양을 흉내내서 만든 핸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로봇에 달아서 사람의 손동작을 흉내내거나 아니면 물건을 잡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핸드 제어기 이게 좀 돼요? 어때요 이제 지금? 임지로봇 사업단의 유범재 단장, 인도인간 로봇 에버원, 유리아 등 다양한 로봇을 개발했다. 예전엔 로봇이 딱딱하고 단순한 모양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사람 인체를 닮아 감각기관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는 게요,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쪽 영상을 읽어드려가지고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팔목 쪽에 힘 토크 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팔목에 가해지는 그 힘하고 토크를 측정할 수 있는, 회전력을 알 수 있는 발목 부분에도 힘 토크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제로 뭐냐면 몸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는 몸의 무게 중심이라든가 동력학적인 운동 특성을 이쪽에 있는 이 힘 토크 센서로부터 읽어드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실제로 그 안 넘어지고 이렇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컨트롤을 지금 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의 눈은 주위를 살펴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다.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로봇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변을 인식한다. 정보가 많이 구축되어 있을수록 로봇 판단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섬세한 사람의 손처럼 로봇의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 로봇에 손을 장착하는데도 긴 시간과 공이 들어간다. 세심한 손길과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일. 지금
이게 이제 주먹에 장착이 된 건가요, 로봇이? 네, 로봇에 손이 달았습니다. 스타워즈의 로봇이나 불과 몇 년 전의 로봇을 기억하는가? 예전에 비해 로봇의 손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 단순해 보이지만 2단계에 오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외부의 상황을 자신이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자신이 동작을 하는 그런 로봇들을 인지 로봇이라고 하고요. 각종 센서나 지금은 뭐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라든가 이런 장비가 없는데 저기 다른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착되어 있는데 그런 로봇을 이용을 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상황들을 자신이 실제로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인지 로봇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두 발로 실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로봇까지 개발이 되어 있고요. 추후에는 뭐 뛸 수 있는 그런 로봇도 개발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에버원 등 인지로봇 사업단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로봇들,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현재를 보여준다. 어떤 동작이죠? 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짓에 반응하는 로봇. 김두익 박사님 반갑습니다. 최영식 박사님 반갑습니다. 사람의 얼굴까지 스스로 인식하는 로봇.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만원짜리 집게입니다. 자신의 해석까지 보태기도 한다. 기본적인 악수에 사진 찍는 사람들을 위해 팬 서비스 차원에서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보여주는 로봇. 우리나라는 로봇 산업의 호발주자이지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이어서 선도 그룹에 들어가 있다. 전문가분들이 이제 지금 인식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사업이 바로 이쪽에는 이러한 그 인텔리전트 로봇에 대한 사업이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한 대의 이 지금 로봇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단순히 뭐 이렇게 가공하는 아니면 조립하는 그런 기술만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 전자 기술, 전산 기술,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술, 인공지능 기술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다 하나로 통합이 돼야지 실제로 한 대의 제품이 이제 좀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분야의 그런 기업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또 하나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이제 밝은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는 3년에서 5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고 한다.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지로봇 사업단 팀원들은 오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특히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 연구하시는 분야도 틀린가요? 보통 이제 저처럼 핸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로봇의 다리라든가 몸체 혹은 인간형 로봇이 걷는 워킹 동작을 연구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다고 하셨거든요. 홈서치가 끝나면서 누가? 그 앵코드과 김 박사님. 홈서치가 끝나고 잡이 가기 전에 그 중간에 각 분야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유범재 단장. 근데 지금 지금 핸드가 홈서치를 어떻게 해?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한꺼번에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요. 함께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함께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일을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런 로봇을 개발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한 대의 지금 그 로봇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 전기, 전자, 전산, 통신, 인공지능, 그다음 기계, 제어 이런 다양한 분야가 이제 좀 필요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그 연구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래서 실제 로봇을 만드는 그런 연구팀에 들어가 가지고 연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로봇은 이게 여러 분야들이 한꺼번에 합쳐지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기의 아이디어를 쉽고 그다음에 잘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제 좀 필요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냐면 하여튼 밤샘이라든가 뭔가 어떤 그런 어려운 작업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의지도 이제 지금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꿈의 자동차. 디자인은 물론 빠르고 조용하고 편안한 그리고 연비까지 뛰어난 미래 자동차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이나 시설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자동차 공학 기술. 실제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찾아가 봤다. 여러 가지 시설 중 가장 눈에 띄는 거대한 크기의 펜. 과연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 미스테리의 키를 쥐고 있는 연구원. 공력 개발 분야에 근무한 지는 15년 됐습니다. 원래 학교 때 전공은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때 이제 그 공격학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입사를 한 뒤에 쭉 그 일을 해왔죠. 대형 펜의 날개 하나하나를 꼼꼼히 체크하는 연구원. 이게 뭔가요? 이건 대형 송풍기로 이게 있어야만 시험부에서 그 시속 200km의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공기 저항을 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진 풍동. 태풍의 위력과 비슷한 시속 200km의 바람을 만들어낸다. 앞에 보시는 이게 이제 차가 올려져 있는 게 풍동 저울이라는 건데 풍동 저울의 정확도가 0.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2톤짜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이렇게 동전을 올려놓으면 동전 무게까지 잴 수 있을 정도 정교한 장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제 차에 작용하는 공기저항을 줄이는 시험을 하고 그렇게 하면 실도로 주행했을 때 공기저항을 동일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연비가 우리가 여기서 한 10% 정도만 개선을 해도 실도로 차량이 주행할 때 연비는 한 7%까지 개선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풍동을 이용한 공기 저항 실험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연기를 통해 바람의 길을 점검하는 것이다. 바람의 저항이 자동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지 연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지금 자동차 주변의 공기 흐름을 연기를 통해서 가시화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동차가 어느 부위에서 공기 저항이 생기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잘 준비된 풍동 연구실. 바람의 세기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자동차가 어느 정도 공기 저항을 받는지 체크하고 있는 연구원. 사람이 버틸 수 있는 바람의 세기가 시속 70km인 것을 감안하면 풍동의 바람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있다. 2차 정도면 연비가 7% 바람의 저항을 얼마나 덜 받는지에 따라 연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차 개발에 귀중한 정보가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치수는 차에 작용하는 저항들, 그다음에 부상량, 그리고 그 바람 소리의 어떤 데시벨 값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시화를 한다든지 주변의 속도 분포, 압력 분포를 측정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분야만, 공력 개발 분야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요즘 이제 기름 유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체 환경 규제 때문에 CO2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차의 주행 저항을 개선해야 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저항 개선을 통해서 기름 유가, 그러니까 차 운행할 때의 그런 연비를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CO2 배출량을 개선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비전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들로 인해 조금씩 편리해지고 있다. 미래의 삶은 이들로 인해 점점 윤택해질 것이다. 인간의 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공학 기술자이다.